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작년 9월에 신형 아반떼 7세대 인스퍼레이션 실내 기능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납기는 17개월 이상입니다. 표준 연비는 16인치 휠일 경우 도심 21.4km, 고속도로 20.7km, 복합 21.1km이고요. 17인치 휠일 경우 도심 20.3km, 고속도로 18.6km, 복합 19.5km입니다. 이 차는 2022년식 인스퍼레이션이고요. 옵션은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2, 썬루프, 차량가는 3,155만원입니다. 내부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는 운전자를 감싸는 비행기 조종석 형태의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전 아반떼를 보면서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이게 디자인이긴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7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에 보면 메모리 시트 저장하는 게 있는데 총 2가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저장 시에는 셋 버튼을 누르고 1번을 누르게 되면 메모리 시트가 저장이 됩니다.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 왼쪽 사이드미러 조절 시에는 레버를 왼쪽으로 밀고 상하 좌우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하실 경우에는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고 사이드미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전체 문 잠그고 여는 버튼, 1열과 2열의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한번 그냥 눌렀을 때 한 번에 창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그냥 누르는 만큼만 내려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즈 락 버튼인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에는 이거를 이렇게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진 않고 그냥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즈 락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2열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키즈 락 버튼에 2열의 차 문도 열리지 않게 조절이 되는데 현재 이 차에는 그 기능은 없고 단순히 창문만 열리지 않습니다. 운전석 시트 아래쪽에는 트렁크 열림 레버와 주유구 레버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딱 되어 있는데요. 이 레버를 통해서 시트의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고 시트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척추 받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주머니를 통해서 허리의 지지를 도와줍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을 보면요, 이런 검정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는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레버를 아래로 내리고 스티어링 휠은 총 4가지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뒤로 밀거나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가장 좋은 위치는요, 내가 클러스트를 바라봤을 때 이 안에 클러스터가 보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위치를 맞추셨다면 이 레버를 올려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과 운전석 도어 패널 사이에 보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전조등의 조사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짐이 많이 실릴 경우 무게 때문에 뒤쪽이 아래로 쏠리면서 램프가 위로 올라가죠. 그럴 때 전조등의 조사각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빛의 방향은
아래로 향합니다. 이 버튼은 배터리 리셋 버튼인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방전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른 후에 시동을 켜면 됩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인데요. 주행하면서 차가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인데요. 구동력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구동되는 바퀴가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커브 주행 시 적절한 구동력과 조종력을 가능하게 차체를 제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너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장치이고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항상 켜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꺼져 있다면 클러스터 우측 하단에 이런 아이콘이 들어와요. 이런 아이콘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기능이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에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을 먼저 보면 음성 인식 버튼인데요.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드를 통해서 라디오나 블루투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 여기 가운데를 꾹 누르게 되면은 이 아이콘과 같이 음소거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통화를 받고 끄는 버튼. 이 버튼은 클러스터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의 화면들이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땡땡땡땡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책 모양 버튼을 누르고 이 아래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흐름이라든가 주행 정보, 누적 정보 같은 경우에는 거리 연비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초기화가 된다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지 알고 싶을 경우에는 이 누적 정보를 초기화를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모드 버튼인데요. 이 모드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랑 리밋 기능이 있어요. 한번 누르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고요.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리밋의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리밋이나 크루즈 컨트롤 설정 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버튼이고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일시정지와 다시 시작 버튼이 됩니다. 이 버튼은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인데요. 전방 카메라로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아이콘에 보면은 차로 이탈 방지와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차에는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은 스티어링 휠 왼편에 이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차간거리인데요.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을 살펴볼게요.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멀티미디어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멀티미디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설정 시 이 휠을 돌려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즐겨찾기 버튼, 셋업 버튼. 이 셋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바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운전석 쪽 에어컨을 조절하는 휠이 있고요. 에어컨을 끄는 버튼, 에어컨 버튼,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공기청정 버튼, 조수석 쪽의 온도를 설정하는 버튼, 싱크 버튼을 조수석의 온도를 운전석의 온도로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현재 운전석은 20도,
조수석은 22도. 이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석 온도인 20도로 온도가 맞춰집니다. 운전석 쪽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총 3단계로 켜지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작동이 꺼집니다.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스티어링 휠 열선, 내부 순환, 조수석 쪽 조수석 열선과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굉장히 좀 움푹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데요. 12V C가잭이 있고요. USB 포트와 USB 충전 단자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에요. 핸드폰을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기어 노브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기어 변속기 옆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마트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조금씩 변경되는 게 보입니다. 앞 범퍼 센서. 앞 범퍼 센서는 범퍼 쪽 센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센서는 후진 시에는 무조건 켜지는데 주행 중에는 켜지지가 않죠. 만약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앞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어가 D인 상태에도 앞쪽 센서가 켜집니다. 반대로 세차장이나 아는 길을 들어가는데 소리가 너무 거슬릴 경우에는 센서 버튼을 끄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끈다 해도 후진 시에는 뒤쪽 범퍼 센서는 꺼지지 않습니다. 뒤쪽 센서는 어떠한 설정에도 끌 수 없습니다. 앞 범퍼 센서는 시속 30km 이상 주행 시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레버를 위쪽으로 올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지됩니다. 이 버튼은 오토홀드 기능인데요.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헤드램프 쪽을 한번 볼게요. 하이패스 전원과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 한 번씩 누름으로써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요금 확인 버튼이고요. 2열자 있는 사람의 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음성 인식으로 목적지를 찾는 기능이고요. SOS 버튼도 있습니다. SOS 버튼은 차량 사고 시 백이 터졌을 경우에는 곧바로 고객센터로 연결이 되는 기능입니다. 썬루프를 열고 닫는 레버이고요. 이 레버의 방향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왼쪽으로 누르게 되면 차량 실내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가운데로 놓게 되면은 차 문이 열렸을 때 실내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기능, 이렇게 오른쪽으로 놨을 때는 아무런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